요즘 들어 문득문득 생각납니다. 엄마, 뭐 하시려나? 시골집 마당에서 삽 들고 흙 묻은 손으로 이파리 하나씩 만져보고 계실 모습. 이제는 예순을 넘긴 제가 여전히 그 모습을 떠올리며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창가에 앉아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다가도 문득 코끝에서 느껴지는 것은 아스팔트 냄새가 아니라 고향 흙 냄새입니다. 그 냄새가 나를 다시 어린 시절로 엄마 품으로 데려갑니다. 오늘은 제가 살아오며 가슴 깊이 간직한 이야기를, 사랑하는 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추억담이 아닙니다. 한 여자가 어머니가 되어 자식을 키우고 그 자식이 다시 어른이 되어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는 깊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 우리 집은 가진 게 없었습니다. 새 옷도 사탕도 변변한 장난감도 없었지요. 아버지는 품팔이를 하러 새벽부터 나가시고 엄마는 집에서 우리 삼남매를 돌보며 살림을 꾸려 가셨습니다. 우리 집은 시골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초가집이었어요. 방 2개에 부엌 하나, 그리고 마당 한쪽에는 엄마만의 특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엄마의 텃밭이었습니다. 그 텃밭은 그리 크지 않았어요. 30걸음 정도 되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에는 엄마의 온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봄이면 고구마 순을 심고 여름이면 오이와 호박이 자라고 가을이면 무와 배추가 고개를 내밀곤 했지요. 봄이면 엄마는 텃밭 한쪽에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고구마 줄기, 콩, 오이, 열무. 얘야, 이거 다 자라면 너희들 먹을 거야. 그 말씀에 저는 어린 마음에도 괜히 든든했습니다. 엄마가 씨앗을 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였어요. 엄마는 씨앗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흙 속에 넣으시며 잘 자라거라, 우리 아이들 배불리 먹여야지 라고 속삭이곤 하셨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엄마는 씨앗을 심는 게 아니라 희망을 심고 계셨던 거예요. 가난한 살림에 자식들 먹일 걱정이 태산 같았을 텐데 그 작은 텃밭에서라도 뭔가를 길러내려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계셨던 거지요. 흙을 헤집으며 놀던 제 손에도 늘 흙냄새가 묻어났습니다. 그 냄새는 지금도 제 마음속에 엄마의 냄새로 남아 있습니다. 여름 오후 엄마가 텃밭에서 일하실 때면 저희 삼남매는 마당에서 흙장난을 했어요. 진흙을 빚어서 떡을 만들고 나무 잎으로 집을 지으며 놀았지요. 그때 엄마가 얘들아, 손 씻고 와서 밥 먹어라 고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서둘러 달려갔어요. 찬물에 흙 묻은 손을 씻으면서도 코끝에는 여전히 흙냄새가 맴돌았어요. 그 냄새는 단순히 흙냄새가 아니었어요. 엄마의 땀 냄새, 풀 냄새, 햇살 냄새가 모두 섞인 우리 집만의 특별한 냄새였어요. 봄에는 연두빛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었고 여름에는 푸른 잎사귀들이 무성하게 자랐어요. 가을에는 노란 호박과 빨간 고추가 주렁주렁 달렸고 겨울에는 하얀 눈 속에서도 파란 무청이 고개를 내밀곤 했지요. 엄마는 계절마다 다른 채소를 심으셨어요. 지금은 이걸 심어야 잘 자란다며 자연의 순리를 따르셨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자연스럽게 계절의 변화를 배웠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혔어요. 특히 가을이 되어 수확할 때가 가장 신났어요. 엄마와 함께 흙을 파서 고구마를 캐내고 호박을 따고 배추를 뽑는 일이 놀이처럼 즐거웠거든요. 어느 날 제가 엄마께 물었어요. 엄마, 왜 매일 텃밭에 나가세요?
그러자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얘야, 흙은 배신하지 않는단다. 정성껏 돌보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준다. 그때는 어려서 그 말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가 저에게 해주신 첫 번째 인생 교훈이었어요. 노력하면 반드시 결실을 얻는다는 것, 성실함의 중요성을 텃밭을 통해 가르쳐 주신 거였어요. 장마철이 되면 텃밭이 걱정되어서 엄마는 비가 그쳐야 마음을 놓으셨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우리 채소들이 괜찮을까 하고 중얼거리시곤 했지요. 비가 그친 후 엄마와 함께 텃밭에 나가보면 채소들이 비를 맞고 더 푸르러져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비도 필요한 거구나. 힘들어도 견뎌야 더 튼튼해지는 법이야. 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엄마가 주신 소중한 가르침이었어요. 인생에는 비바람 같은 시련이 필요하다는 것.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때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배우게 해주셨던 거죠. 우리 텃밭에서 채소가 많이 나면 엄마는 이웃들과 나눠 드시곤 했어요. 혼자 먹기 아깝다며 옆집 할머니께도 드리고 뒷집 아주머니께도 드리셨지요. 그러면 그분들도 자신이 기른 채소나 만든 음식을 가져다 주시곤 했어요. 그렇게 우리 동네는 서로 나누며 정을 쌓아갔어요. 엄마를 통해 나눔의 기쁨과 이웃 사랑을 배웠던 소중한 시간들이었어요. 엄마 손은 언제나 흙투성이었습니다. 씨앗을 심고 풀을 뽑고 가끔은 땀을 훔칠 겨를도 없이 일하셨지요. 그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때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엄마의 손을 자세히 보면 이야기가 많았어요. 손가락 사이사이에 박힌 흙, 손톱 밑에 낀 풀물, 손바닥에 거친 굳은 살들. 그 모든 것이 엄마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를 말해주는 증거였어요. 굳은 살이 베어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세상 어떤 이불보다 더 포근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길에 안겨서 세상에 무엇 하나 두려운 게 없었습니다. 엄마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셨어요.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은 텃밭에 물을 주는 거였어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엄마는 손전등을 들고 텃밭으로 향하셨지요. 물뿌리개로 하나하나 물을 주시는 모습을 보면 마치 아기를 돌보는 것 같았어요. 잘 잤니? 목 안 마르니? 하며 채소 하나하나에게 말을 거시곤 했거든요. 그 후에는 우리 삼남매 아침밥을 준비하시고 아버지 출근길 도시락을 싸주시고 빨래를 하시고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바쁘게 지내셨어요. 하지만 아무리 바쁘셔도 텃밭 돌보는 일은 절대 빼먹지 않으셨어요. 가시에 찔리거나 칼에 베이는 일도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어머, 피가 나네 하시며 입에 상처를 대고 빨아내시곤 했지요. 그리고는 천조각으로 대충 감싸고 다시 일하러 나가셨어요. 한 번은 엄마 손등에 깊은 상처가 난 적이 있었어요. 무거운 호미에 찍히신 거였는데 피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도 병원에 가시지 않고 괜찮다, 며칠이면 나을 거다 하시며 계속 일하셨어요. 그때 제가 엄마 아프시죠? 라고 물었더니 엄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얘야, 엄마 손은 너희들을 위한 거란다. 조금 아픈 건 괜찮아. 그 말씀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어요. 봄이면 새싹을 심느라 흙으로 더러워지고 여름이면 뜨거운 햇볕에 타서 검게 그을리고 가을이면 추수하느라 거칠어지고 겨울이면 찬바람에 트고 갈라졌어요. 하지만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엄마 손의 따뜻함이었어요.
제가 아프거나 울 때면 그 거친 손으로 제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셨고, 제 이마에 열이 날 때면 시원한 손을 대어 주셨어요. 특히 겨울밤 추워서 잠을 못 잘 때 엄마가 제 발을 잡고 비벼주시던 기억이 생생해요. 엄마 손은 차가웠지만 그 마음은 따뜻했거든요. 엄마는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요리를 하셨어요. 무청을 다듬고 배추를 씻고 고추잎을 따서 나물을 만드시는 모습을 보면 마치 마술 같았어요. 거친 손으로도 얼마나 정교하게 요리를 하시는지, 김치를 담그실 때는 배추 한 포기 한 포기에 정성스럽게 양념을 발라주셨고, 국을 끓이실 때는 간을 보며 조금씩 조절하셨어요. 손맛이라는 말을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 요리에는 정말 특별한 손맛이 있었어요. 같은 재료로 해도 엄마가 만드신 음식은 유독 맛있었거든요. 농사일로 거칠어진 손으로도 바느질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하셨어요. 우리 옷이 헤어지면 꿰매주시고 겨울이면 털실로 장갑을 떠주시곤 했지요. 한 번은 제 교복 소매가 찢어졌는데 엄마가 밤늦게까지 기워주셨어요. 아침에 보니 어디가 찢어졌었는지 모를 정도로 깔끔하게 수선되어 있었어요. 그때 친구들이 너희 엄마 손재주 좋으시다 고 하던 말이 기억나요. 아침마다 엄마는 제 머리를 빗겨주셨어요. 거친 손이지만 머리를 빗길 때만큼은 얼마나 부드럽게 해주시던지요. 아프지 않니? 하며 조심스럽게 빗어주시던 그 손길이 그립습니다. 특히 잠자리에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때 그 감촉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텃밭에서 일하느라 거칠어진 손이지만 자식을 어루만질 때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손이 되곤 했어요. 제가 다치면 엄마는 마술사가 되셨어요. 무릎이 까지면 침을 발라주시고 가시가 박히면 바늘로 조심스럽게 빼주시고 열이 나면 찬 수건을 이마에 올려주셨어요. 특별한 약도 없었지만 엄마의 손길만으로도 아픈 게 나은 것 같았어요. 엄마가 호호 불어줄게 하시며 다친 곳에 입김을 불어주시면 정말 아픔이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진심 어린 사랑은 어떤 명약보다도 강한 치유력이 있다는 걸 엄마를 통해 배웠어요. 엄마는 밭에서 뽑아온 열무로 국을 끓여 주셨습니다. 고추잎으로 나물을 무치고 방금 딴 상추로 밥을 싸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참 소박한 밥상이었지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 밥상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잔치상 같았습니다. 아침이면 엄마는 텃밭에서 그날 먹을 채소를 직접 따오셨어요. 이슬이 맺힌 상추, 파란 오이, 빨간 고추. 모든 게 싱싱하고 생기가 넘쳤어요. 시장에서 사온 채소와는 차원이 다른 신선함이었지요. 얘들아, 이거 봐. 엄마가 정성껏 길렀더니 이렇게 실하게 자랐네. 엄마는 채소 하나하나를 자랑스럽게 보여주시며 기뻐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봄에는 냉이와 달래로 무친 나물, 여름에는 오이소박이와 열무김치, 가을에는 무말랭이와 고추잎 절임, 겨울에는 시래기와 무청 시래기. 계절마다 텃밭에서 나는 재료로 만든 반찬들이 우리 밥상을 풍성하게 했어요. 특히 김장철이 되면 우리 집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엄마가 직접 기른 배추와 무로 김치를 담그시는데 온 동네에 김치 냄새가 퍼질 정도였어요. 그때 만든 김치는 이듬해 여름까지 우리 식탁의 주인공이었지요. 엄마는 제철에 나는 것을 먹어야 건강하다고 말씀하시며
항상 계절에 맞는 음식을 해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정말 자연 친화적이고 건강한 식단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의 손끝에서 나온 음식에는 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으니까요. 같은 재료라도 엄마가 만드시면 유독 맛있었어요. 그 비결을 물어보면 엄마는 정성이야, 정성. 이라고 하시곤 했지요. 된장찌개를 끓이실 때도 국물을 여러 번 맛보시며 간을 맞추시고, 나물을 무칠 때도 간장과 참기름을 조금씩 넣어가며 맛을 조절하셨어요. 그 모든 과정에 엄마의 세심한 정성이 들어갔어요. 특히 저희가 아플 때면 엄마는 특별한 요리를 해주셨어요. 감기에 걸리면 생강차를, 배탈이 나면 미음을, 기력이 없을 때면 달죽을 끓여주시곤 했어요. 우리 집 아침 밥상은 언제나 정갈했어요. 흰쌀밥에 된장찌개, 그리고 텃밭에서 나온 채소로 만든 반찬 서너 가지. 많지는 않았지만 하나하나가 모두 엄마의 정성이 담긴 음식들이었어요. 엄마는 항상 우리가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시며 더 먹어라, 더 먹어라 하셨어요. 당신은 늘 우리가 먹고 난 후에 드셨지요. 지금 생각하니 그때 엄마는 충분히 드시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아버지 도시락도 엄마가 정성스럽게 싸주셨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해서 도시락통에 곱게 담아주셨지요. 아버지가 도시락이 다른 사람들보다 맛있어 보인다고 자랑하시던 모습이 기억나요. 저희 삼남매 소풍 도시락도 마찬가지였어요. 비록 특별한 재료는 없었지만 엄마만의 정성으로 만든 김밥과 계란말이는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맛있었어요. 엄마는 밥을 먹으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음식을 남기면 안 된다. 농부 아저씨들이 고생해서 기른 거다.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한다. 같은 기본적인 예의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지혜까지. 얘들아, 밥 한 그릇에도 농부의 정성과 하늘의 은혜가 들어있단다. 그러니까 한 알도 남기지 말고 고맙게 먹어야 한다. 그런 엄마의 가르침 덕분에 저는 지금도 음식을 남기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가끔 우리 집에 손님이 오시면 엄마는 텃밭에서 가장 좋은 채소를 따서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드셨어요.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신선하고 깨끗한 재료로 만든 음식은 손님들도 맛있다고 칭찬하시곤 했어요. 가진 게 없어도 정성만은 가득 담겠다는 엄마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런 엄마를 보며 저는 손님을 대접하는 마음가짐을 배웠어요. 명절이 되면 엄마의 바쁨은 배가 되었어요. 며칠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온갖 음식을 만드셨지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이고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였어요. 그때도 텃밭에서 기른 재료들이 큰 역할을 했어요.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모든 나물의 재료가 우리 밭에서 나온 것들이었어요. 사서 먹는 것보다 우리가 기른 게 더 깨끗하고 맛있어 라고 자부하시곤 했지요. 어느 해 장마가 유난히 길었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텃밭이 물에 잠겼습니다. 저는 아이 마음에 울상이 되어 엄마, 우리 먹을 거 다 없어졌네 했습니다. 그때 엄마는 저를 꼭 안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얘야. 흙은 다시 살아나고 씨앗은 또 심으면 된다. 그 말은 단순히 바지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제 인생이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떠올리며 버텨냅니다. 그 해 장마는 정말 심했어요. 보름 넘게 비가 내려서 온 동네가 물바다가 되었어요. 우리 텃밭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정성스럽게 키우던 채소들이 모두 물에 잠겨 버렸어요. 장마가 그치고 텃밭을 보러 나간 엄마의 표정이 지금도 생각나요. 순간 실망하시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마음을 추스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런 일도 있는 거지. 다시 시작하면 돼. 다른 어른들은 올해는 농사 망쳤네. 어쩌나, 이걸 어쩌나 하며 한숨만 쉬셨는데 엄마만은 달랐어요. 물이 빠진 텃밭을 보시더니 흙이 더 기름져졌네. 이제 더 좋은 채소가 자랄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엄마의 대단함을 느꼈어요. 같은 상황을 보고도 절망이 아닌 희망을 보시는 마음. 그것이 엄마가 가진 가장 큰 힘이었던 것 같아요. 장마가 완전히 끝나자 엄마는 바로 다음 날부터 텃밭 정리에 나서셨어요. 진흙투성이가 된 밭을 정리하고 썩은 뿌리들을 뽑아내고 다시 고랑을 만들어 나가셨지요. 저희 아이들도 도와드렸어요. 엄마가 얘들아, 엄마 좀 도와줄래? 하시면 우리는 기꺼이 작은 호미를 들고 나갔어요. 비록 제대로 된 도움은 되지 못했지만 가족이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정리가 끝나자 엄마는 새로운 씨앗을 구해오셨어요. 이웃에서 나눠주신 것도 있고 멀리까지 가서 구해오신 것도 있었어요. 이번에는 물에 강한 채소를 심어볼까 하시며 연구하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그해 가을 새로 심은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보며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봐라,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정말 그런가 보네.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 장마철 이후로 엄마는 더 현명해지셨어요. 배수로를 미리 만들어 두시고 비가 많이 올 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시곤 했지요. 한 번 당해봤으니까 이제는 대비할 줄 안다고 하시면서요. 저도 그때 중요한 걸 배웠어요. 시련이 오면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가족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을요. 그해 장마로 피해를 본 건 우리 집만이 아니었어요. 온 동네가 다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어려운 시기에 이웃들 간의 정이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서로 씨앗을 나눠주고 채소를 나눠 먹고 함께 밭을 정리해주고 평소보다 더 많이 도우며 지냈어요. 엄마는 어려울 때 진짜 인심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 경험을 통해 엄마는 저에게 자연과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연을 정복하려 하지 말고 순응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 때로는 자연의 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자연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동반자야. 가끔 화를 내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거든. 엄마의 이런 철학이 제 인생관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해 이후로 엄마는 평상시에도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셨어요. 비가 적당히 오면 고맙다. 햇빛이 좋으면 고맙다. 바람이 시원하면 고맙다. 늘 자연에게 감사를 표하시곤 했어요. 그런 엄마를 보며 저도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게 되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죠. 세월이 흘러 이제는 엄마의 허리가 점점 굽어졌습니다. 예전처럼 큰 보따리를 이고 나르시지도 못하고 텃밭 일도 자주 쉬어가며 하십니다. 처음으로 엄마의 늙으심을 실감한 건 제가 20살쯤 되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뒤에서 바라본 엄마의 어깨가 많이 작아져 있더라고요. 언제부터인가 제가 엄마보다 키가 커져 있었고 엄마는 저를 올려다보며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릴 때는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강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엄마도 나이가 들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침이면 마당으로 나가시고 작은 삽으로 흙을 고르시며 씨앗을 심으십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 아, 우리 엄마는 흙을 떠나지 않고 사시는구나. 그 생각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예전만큼 많은 일을 하시지는 못하지만 텃밭에 대한 애정은 여전하세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세심하게 돌보시는 것 같아요. 이제 많이 못 해주니까 더 정성껏 해야지. 라고 하시며요. 작은 화분에라도 상추를 심고 파를 기르고 고추를 심으세요. 그 모습을 보면 엄마에게 텃밭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 자체구나 싶어요. 제가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자 엄마는 손자들에게도 텃밭의 즐거움을 알려주셨어요. 할머니랑 같이 씨앗 심자 하시며 작은 손들을 이끄시는 모습이 예전에 저희를 돌보시던 모습과 똑같았어요. 손자들도 할머니의 텃밭을 좋아했어요.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에게는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는 것 자체가 신기한 경험이었거든요. 할머니, 이거 언제 자라요? 하고 묻는 아이들에게 기다리면 자란다고 대답하시는 엄마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나이가 드시면서 엄마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게 되었어요. 가끔 며칠 전 일을 기억 못 하시기도 하고 사람 이름을 헷갈리시기도 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텃밭에 관한 일들은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언제 씨를 뿌렸는지, 언제 물을 줘야 하는지, 어떤 채소가 어디에 심어져 있는지,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정말 중요하고 사랑하는 일은 나이가 들어도 잊혀지지 않는구나. 엄마에게 텃밭은 그런 존재인 거겠구나. 관절염으로 손가락이 아프신데도 여전히 풀을 뽑고 물을 주세요. 허리가 아파서 오래 구부리고 있기 힘드신데도 채소들을 돌보는 일은 빼먹지 않으세요. 그런 엄마를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해요.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라고 말해도 괜찮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하시며 계속 일하려 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엄마의 자식에 대한 걱정은 더 커지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미 다 어른이 되어 각자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밥은 먹고 다니니? 몸은 괜찮니? 하고 물으세요. 특히 날씨가 추우거나 더울 때면 전화를 하셔서 감기 조심해라. 더위 먹지 마라 하고 당부하세요. 그럴 때마다 아직도 저를 어린 자식으로 여기시는구나 싶어서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요. 예전에는 감기 정도가 전부였는데 이제는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기 시작하셨어요.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신다고 하세요. 그래도 병원 가시는 걸 싫어하세요.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야. 약 먹으면 더 안 좋다고 하시며 참고 지내려 하세요. 저희가 걱정해서 병원에 가시라고 해도 괜찮다고만 하세요. 몸이 예전 같지 않으셔도 자식들을 챙기시는 마음은 여전해요. 제가 집에 가면 여전히 텃밭에서 무언가를 따서 싸주시려 하고 음식을 해서 먹이려 하세요. 이제 엄마가 챙김을 받을 때가 되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엄마를 보면 고맙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언제까지나 주기만 하시려 하는 엄마의 마음이 너무 크게 느껴져요. 저는 도시에 살며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일하느라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엄마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대학을 위해 처음 도시로 나왔을 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기차역에서 엄마와 헤어질 때 엄마는 울지 않으려고 애쓰시면서도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밥 굶지 말라는 당부만 몇 번이나 하셨지요. 도시 생활은 시골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시멘트와 아스팔트로 둘러싸인 회색빛 세상,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아는 사람은 없는 외로운 공간이었어요. 도시에서 사 먹는 음식들은 어쩐지 밍밍하게 느껴졌어요. 엄마가 텃밭에서 키운 채소로 만든 음식의 그 진짜 맛을 잃어버린 기분이었지요. 시장에서 산 상추와 엄마가 기른 상추는 왜 그렇게 다른 맛이었을까요?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고향 생각이 더 간절해졌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엄마는 텃밭 걱정하고 계시겠다는 생각이 들곤 했어요. 도시의 비는 그냥 귀찮은 비였지만 고향의 비는 엄마와 함께 걱정하고 기다렸던 소중한 비였거든요. 하지만 집에 가끔 전화를 드리면 엄마는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야, 밥은 먹고 다니냐? 몸은 안 힘드냐? 단 한 번도 언제 오니? 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가 괜찮은지만 묻고 또 물으셨지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얼마나 큰 배려였는지 알 것 같아요. 바쁜 저를 부담스럽게 하지 않으시려는 엄마만의 사랑법이었던 거죠. 전화를 끊고 나면 괜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엄마의 목소리에서 그리움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당장 내려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저 다음에 꼭 가겠다는 약속만 할 뿐이었어요.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으니 더욱 바빠졌어요. 신생아를 돌보고 직장일을 하고 집안일을 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였어요. 그런 바쁜 와중에도 엄마는 여전히 안부를 물어오셨어요. 손자가 아프다던데 괜찮니? 육아가 힘들 텐데 몸조리 잘 해라. 정작 당신은 홀로 지내시면서도 저와 제 아이들만 걱정하셨어요. 가끔 아이가 아프거나 육아가 너무 힘들 때면 엄마가 간절히 그리웠어요. 엄마 품에 안기고 싶고 엄마의 따뜻한 손길로 위로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멀리 계신 엄마를 쉽게 부를 수는 없었지요. 1년에 몇 번 명절 때나 엄마를 뵐 수 있었어요. 그때마다 엄마는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하시며 저희를 기다리셨어요. 온갖 음식을 해놓으시고 텃밭에서 가장 좋은 채소들을 따놓으시곤 했지요. 하지만 명절이라 여러 친척들이 모이다 보니 정작 엄마와 깊은 이야기를 나눌 시간은 많지 않았어요. 다들 바쁘게 지내고 아이들 챙기느라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금세 떠나야 할 시간. 짧은 만남 후의 이별은 늘 아쉬웠어요. 더 머물고 싶었지만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현실은 어쩔 수 없었지요. 엄마께 전화드릴 때마다 죄송한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자주 연락드리지 못해서, 자주 뵙지 못해서, 제대로 효도하지 못해서. 하지만 엄마는 언제나 괜찮다, 바쁜 거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엄마의 이해심이 오히려 더 죄송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좀 더 잘해드려야 하는데, 좀 더 자주 연락드려야 하는데 하는 마음만 가득했어요. 도시 친구들 중에는 시골 부모님이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다들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 자주 뵙지 못해서 죄송하다. 하지만 가끔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가져다 드리면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우와, 이게 정말 집에서 기른 거야? 맛이 완전 다르다. 그럴 때면 괜히 뿌듯했어요. 우리 엄마의 정성이 이렇게 인정받는구나 싶어서요. 엄마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상추도 심고 파도 심고
방울토마토도 키워봤어요. 하지만 도시의 화분에서 자란 채소들은 엄마가 기른 것만큼 실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물을 주고 돌보면서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생명을 기르는다는 것이 얼마나 정성과 사랑이 필요한 일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어요. 고향에 가면 엄마는 늘 텃밭에서 무언가를 챙겨주십니다. 호박, 고추, 열무, 감자. 손에 들려주실 땐 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장에서 사면 더 예쁘고 좋은 게 많겠지만 엄마가 키운 거라 더 맛있다. 저는 그 봉지를 들고 올 때마다 마치 보물을 안고 오는 기분이 듭니다. 그건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엄마 마음의 무게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제가 엄마, 이제 충분해요. 많이 주셨어요 라고 하면 엄마는 그래도 이것도 가져가라며 또 다른 무언가를 싸주세요. 거절할 수 없는 엄마의 고집스러운 사랑이지요. 봄에는 달래와 냉이, 여름에는 오이와 호박, 가을에는 고구마와 배추, 겨울에는 무와 시래기. 계절마다 엄마가 주시는 선물들이 달라져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봄나물은 겨울 동안 부족했던 비타민을 채워라. 여름 채소는 더위에 시원하게 먹어라. 가을. 수확물은 겨울 준비를 해라는 엄마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특히 김장철이 되면 엄마는 김치를 담가서 보내주세요. 큰 통에 가득 담긴 김치를 보면서 이거 언제 다 먹지 하면서도 그 김치 맛을 잊을 수 없어서 다음 해에도 또 기대하게 되어요. 엄마가 채소를 싸주실 때의 정성을 보면 감동스러워요. 하나하나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닦고 상한 잎사귀는 다 떼어내고 예쁜 것들로만 골라서 봉지에 담아주세요.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라고 하면 도시에서 사는 애들이 먹을 건데 깔끔하게 해줘야지라고 하세요. 비닐봉지 하나까지도 새 것으로 준비해서 담아주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세심한 사랑을 느껴요. 제 아이들도 할머니가 기른 채소를 특히 좋아해요. 할머니 상추는 왜 이렇게 맛있어? 아, 할머니, 오이는 시장에서 산 것과 완전 달라.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손자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시며 그래, 할머니가 또 길러줄게라고 약속하세요.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방울토마토도 심고 옥수수도 키우시곤 해요. 엄마가 주신 채소들을 도시 친구들과 나눠 먹을 때면 모두들 이거 정말 맛있다고 감탄해요. 그럴 때마다 엄마가 자랑스러워져요. 우리 엄마의 정성과 솜씨가 이렇게 인정받는구나 싶어서요. 다음에 더 많이 가져올게 라고 하면 친구들이 정말 고마워 라고 기뻐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엄마의 사랑이 저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지는구나 싶어 뿌듯해요. 고향에서 돌아와 냉장고에 엄마가 주신 채소들을 정리하다 보면 냉장고가 가득 차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 마음이 이렇게 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동안은 시장에서 채소를 사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넉넉해져요. 그래서 가끔 엄마, 이렇게 많이 주시면 못 먹어서 버리게 돼요 라고 하지만 엄마는 그래도 있으면 좋잖아 라고 하세요. 요즘에는 택배로도 보내주세요. 딸이 멀리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보내줘야지 하시며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택배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택배 상자를 열 때마다 고향 냄새가 훅 올라와서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상자 안에는 채소뿐만 아니라 엄마의 손편지도 들어있어요. 몸 건강히 지내거라. 아이들한테도 줘라. 맛있게 먹어라는 짧은 글귀들이지만 그 안에 엄마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어요.
시장에서 파는 채소들과 엄마가 기른 채소는 정말 달라요. 모양은 좀 못생겼을지 모르지만 맛은 비교할 수 없이 좋아요. 무엇보다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사랑이 달라요. 엄마가 농약도 안 쓰고 정성껏 길렀으니까 안심하고 먹으라고 하실 때마다 그 말에 담긴 자부심과 사랑을 느껴요. 정말로 가족을 위한 최고의 재료만 주시려는 엄마의 마음이에요. 제 아이들도 할머니표 채소의 특별함을 알고 있어요. 엄마, 할머니가 보낸 거야 하고 물어보며 할머니가 보낸 채소로 만든 음식을 더 맛있게 먹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엄마의 사랑이 세대를 넘어 전해지고 있구나 싶어요. 제가 어릴 때 엄마의 정성을 받아 먹었듯이 이제는 제 아이들이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엄마는 주는 것 자체에서 기쁨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생각하면 행복하다고 말씀하시곤 해요. 받는 저보다 주시는 엄마가 더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싶어요. 가끔 엄마도 좋은 것 사서 드세요라고 하면 내가 뭘 더 먹겠니? 너희들 잘 먹는 게 최고다라고 하세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저도 어느새 엄마의 얼굴을 닮아 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 손등의 거친 결. 아, 나도 이제 엄마가 걸어온 길을 걷고 있구나.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텃밭에서 채소를 키운 게 아니라 그 흙 위에서 저희 자식들을 키우셨다는 걸요. 처음에는 충격이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제 손에도 엄마와 같은 주름이 생겨 있고 눈가에도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아,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릴 때 엄마가 저에게 하셨던 말들과 똑같다는 걸 깨달았어요. 밥 먹고 다녀라. 조심해서 가라. 아프지 마라. 똑같은 걱정, 똑같은 사랑의 표현들이었어요. 특히 아이들이 아플 때면 완전히 엄마가 되어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해요. 이마에 손을 대어보고 해열제를 먹이고 밤새 지켜보는 모습까지. 모든 게 어릴 때 엄마가 저를 돌봐주시던 그 모습이에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자연스럽게 엄마의 방식을 따라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집에서 밥을 해 먹이려 하고, 가능하면 좋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주려 하고, 처음에는 왜 이렇게 해야 하지 했는데, 지금은 알아요. 이게 바로 엄마가 저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이었다는 걸. 자식을 위한 엄마의 마음이 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진 거죠. 제 아이들에게도 엄마가 저에게 해주셨던 것들을 해주고 싶어요. 자연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정성스럽게 기른 음식을 먹이고 무엇보다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비록 도시에 살아서 텃밭은 없지만 베란다 화분에라도 상추를 기르며 아이들과 함께 물을 주고 자라는 모습을 관찰해요. 생명을 키우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면서요. 어릴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엄마의 말씀들이 이제는 모두 이해가 돼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정성을 다하면 보답을 받는다. 어려울 때 진짜 인심을 안다. 모든 게 인생의 진리였어요. 특히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엄마의 말씀이 떠올라요. 괜찮다. 이것도 지나간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런 말들이 큰 위로가 되어줘요. 엄마가 텃밭에서 씨를 뿌리고 기다리시던 그 시간의 의미를 이제야 알겠어요. 결과를 서두르지 않고 자연의 순리를 따라 기다리는 것의 소중함을,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오는 기쁨에 값진 것을.
아이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정성을 들여 조금씩 기르는 일. 그 과정에서 느끼는 보람과 기쁨을 엄마도 느끼셨을 거예요. 엄마를 통해 배운 가장 큰 것은 감사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상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정성과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매일 먹는 밥 한 그릇에도, 입고 있는 옷 한 벌에도, 살고 있는 집 한 채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정성이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 아이들에게도 엄마의 그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요.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마음의 따뜻함을, 편리함보다는 정성스러움을, 빠름보다는 기다림의 가치를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가끔 아이들과 함께 고향에 가서 할머니의 텃밭을 구경시켜줘요. 할머니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기르신 거야 라고 설명해 주면서 엄마의 사랑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엄마, 이제야 말씀드립니다. 엄마, 제가 늘 바쁘다고, 쑥스럽다고, 제대로 말하지 못했는데,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이제야 압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바로 엄마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평생을 살아오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엄마께 몇 번이나 해드렸을까요? 아마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특성인지 가족에게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당연하게 받기만 했던 그 모든 사랑들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전화도 자주 드리지 못해서. 하지만 그 모든 시간 동안 엄마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바쁜 거 안다. 건강하게만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엄마의 넓은 마음이 지금에서야 얼마나 큰 사랑인지 깨닫게 되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비로소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아이가 아프면 담장을 설치고, 아이가 밖에 나가면 걱정이 되고, 아이가 힘들어하면 대신 아파해주고 싶고,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엄마도 저에 대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제가 도시에 나가서 살 때도,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때도, 아이를 낳아 기를 때도 늘 이런 마음으로 걱정해 주시고 기뻐해 주셨겠구나. 엄마, 고마워요. 가난한 살림에도 저희를 위해 텃밭을 일구시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해주시고 아플 때 밤새 돌봐주시고 특히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신 것, 도시로 떠날 때 말없이 응원해 주신 것, 결혼할 때 축복해 주신 것, 손자들을 예뻐해 주시는 것, 모든 게 다 고마워요. 엄마는 저에게 말로 가르쳐 주시지 않았지만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가족을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몸소 실천하시며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려울 때마다 엄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버텨나갈 수 있었어요. 엄마는 언제나 저희 편이셨어요. 제가 잘못했을 때도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감싸주시고, 힘들어할 때는 괜찮다, 다 잘 될 거야 라고 위로해 주시고,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에 저도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뒤에서 든든하게 지켜봐 주시는 엄마가 계시니까 두려울 게 없었어요. 엄마, 이제는 제가 엄마를 지키고 싶어요. 그동안 받기만 했던 사랑을 이제는 돌려드리고 싶어요. 엄마가 편안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제가 뒷바라지하고 싶어요. 비록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만 자주 연락드리고 자주 찾아뵙겠어요.
그리고 엄마가 필요로 하시는 모든 것들을 제가 챙겨드리겠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그게 제 가장 큰 바람이에요. 돈이 많아도 성공해도 엄마가 아프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엄마가 건강하고 행복하시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아프실 땐 병원에도 가시고 좋은 음식도 드시고 자식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 자신을 위해서 살아주세요. 에필로그. 고향집을 떠나오는 날, 저는 텃밭 가장자리에 앉아 흙을 만졌습니다. 그 흙은 차갑지만 제 마음에는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이 흙 속에 엄마의 모든 사랑이 스며 있구나 싶었어요. 50년 넘게 엄마가 정성을 들인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의 열매들이 자랐을까요? 엄마는 오늘도 작은 손으로 풀을 뽑으시겠지요. 그리고 흙냄새 나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아주시겠지요. 저는 그 손을 잡으며 속으로 조용히 외칩니다. 영원히 기억될 엄마의 사랑하는 어머니. 오늘도, 내일도, 언제까지나. 저희 세상은 엄마 덕분에 살아납니다. 엄마의 텃밭에서 자란 채소들이 제 몸을 키웠듯이 엄마의 사랑은 제 마음을 키웠어요. 그 사랑은 이제 제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에게까지 계속 전해질 거예요. 텃밭의 흙이 해마다 새로운 생명을 키우듯이 엄마의 사랑도 세대를 거쳐 계속 이어질 거예요. 제가 엄마에게 받은 사랑을 제 아이들에게 주고 그 아이들이 또 자신의 아이들에게 주고 그렇게 사랑은 영원히 순환하는 거겠죠. 마치 엄마의 텃밭에서 매년 새로운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듯이 말이에요.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지금까지 응원해주셔서,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언제나 자랑스러운 딸로 기억해주세요. 저도 엄마를 언제까지나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다. 흙냄새와 함께한 이 모든 추억들이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셨어요.